Our next speaker is Jiwon Jeong of AmCham Korea, and she's going to be talking about enhancing ETC's ecosystem. So big round of applau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셔널의 대표이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서밋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가까이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닥뜨려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근본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시세나 가격 변동이 크고 특히 이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각국의 규제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계 각국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떤 규제 상황이 있는지를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2016년 3월에 이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는 암호화폐를 기업의 보유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 규칙이 발표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하려면 비트코인 라이선스를 가져야 되고요. 또 거래소에 신규 암호화폐 상장할 때도 금융당국의 허가가 그때마다 새로 필요합니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요.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의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새로운 시대 혁명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2017년 9월에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를 하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와 달리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장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특허 보유 현황을 보면 알리바바가 99건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중국인민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암호화폐 투기는 이제 규제를 하되 기술 방향으로는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제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조금 늦게 블록체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아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투기로 보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 전면 폐지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에서 자신만의 고유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도나 경상북도 같이 도 차원에서도 크립토밸리를 형성하는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정부 여당 야당에 따라서도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오늘은 11.16달러던데요. 현재 시총 14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서 메이저 코인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하고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 예측에 따르면 2020년경까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ETF 승인도 나고 나스닥 상장도 될 수 있다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쯤 됐을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도권으로 당연히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도권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3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사물과의 융합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그 사물 인터넷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인 것처럼 사물 인터넷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빠질 수 없는 기술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보안이 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산업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서 발표를 했듯이 이더리움 클래식 플랫폼을 사용한다면은 사물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앙 처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기 간 연결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 내 노드와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노드가 기존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 쉽게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완결성과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물과의 연결의 필수적인 요소인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노드 활성화 및 유저 확보를 위해서라도 결제 플랫폼의 기능 강화는 필수적 요소라고 보입니다. 강화된 기능은 사물과 사물의 거래 수단, 현물과 가상의 그 교환 매개체 등으로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역할은 사람과의 융합입니다. 사실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부정적인 이슈가 먼저 다가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인간한테 있는 이제 저희가 항상성이라는 방어 기제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항상성이 인간의 이제 안전을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인데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기술을 전파할 때도 이런 항상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대응과 그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리버스 ICO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먼저 이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먼저 기존 비즈니스에서 문제되던 부분을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생태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통의 ICO와 달리 리버스 ICO를 통하면 기존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리버스 ICO 프로젝트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구열로 불타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MIT, 코넬 등과 같은 명문대에서부터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의 바이낸스 아카데미, 또 한국에서도 서울대나 연세대 등의 이제 명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이러한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와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요. 또 이더리움 클래식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인증 제도도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뻔한 얘기인데 이제 문자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에 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그것이 제3자 개입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통해서 이 인류가 발전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산업과 기존의 생태계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잇는 매개체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ode is law.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슬로건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for human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기존 생태계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또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